댓글로 한 시청자분이 정유 석유화학사의 서류 경쟁률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경쟁률이 궁금하신가요? 공무원 뺨치는 대기업 생산직 경쟁률이라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제 경험을 돌아봤는데요. 서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해본 기억이 잘 없어서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첫 입사 지원을 하기 전 무렵도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하거나 시작도 하기 전쯤 내 경쟁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의문을 잠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여 차례 입사 지원과 10년에 가까운 직장 생활을 해본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경쟁률에 대한 생각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 같네요. 채용에 있어 서류 경쟁률이란 무엇일까요? 지원 자격만 충족된다면 혹 충족이 안 되더라도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기도 하죠. 누구나 지원할 것이고 예정 채용 인원 대비 지원자의 숫자가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되겠죠. 입사 지원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채용에서,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서도 허수 지원자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2022년 9급 공채 경쟁률은 29.2대 1이었습니다. 지난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 인력의 경쟁률은 약 450대 1로 추정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군필 등 특별한 지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상황이고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공무원이나 생산직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써보자고 다 지원해보는 것이죠. 이런 허수 지원자들을 여러분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경쟁률에 대한 의문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경쟁률 자체가 갖는 착시도 있죠. 채용 인원이 매우 적다면 예를 들어 5명 채용 모집에 2,500명만 지원을 해도 500대 1의 경쟁률이 되니까요. 팩트로 존재하는 지원자의 정확한 숫자를 기반한 입사 지원 서류를 경쟁률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외주용역 업체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전형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도 추론과 추측으로 대강 예상할 뿐이고요. 입사 지원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든 경험이 없거나 적을 때에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설렘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할 수는 있을지, 저렇게 많은 경쟁자들을 내가 이기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지 의문과 의심이 들죠. 틀에 박힌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저는 과거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같은 경험을 겪어냈고 해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정도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경쟁자를 둘러보는 것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 인생을 살며 자기 경영에 매진하는 사람만이 높은 확률로 채용에 합격하고 다른 모든 일에도 성공한다고 저는 믿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 채용 프로세스의 관점에서도 경쟁률을 한번 짚어봅시다. 단순 서류 경쟁률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지 생각해봤어요. 첫째, 입사 지원 경험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경우. 둘째, 서류 합격에 성공할 만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 셋째, 당사자가 본인이 알던 모르던 허수 지원자인 경우.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해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의 채용 전형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을 하고 인성검사, 적성검사나 또는 입사 시험이 치러지고요. 면접을 두 번으로 나눠본다면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나 체력 검정을 하게 되죠. 기업별로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 일부가 생략되거나 분리되는 경우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면 보통 서류 전형에서 채용 인원의 10배수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각 전형마다 절반 정도씩 당락이 갈렸던 것 같고요. 이렇듯 채용 인원이 중요한 것이지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가는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채용 공고에 0명, 000명, 0000명이라고 대강의 인원을 기재를 하고 있고요. 관심이 집중되는 공고일수록 언론을 통해 대략적인 인원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공고별로 몇 등 안에 들면 되겠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그 이상 몇 명이 지원할까 몇 명이 지원했나는 정말로 의미합니다. 결국에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죠. 어느 전형까지는 지금 내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지를. 예를 들어 난 수십 수백 명 단위 대규모 채용이라면 서류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스펙이다 라고 한다면 입사시험에 집중을 하면 되고, 나는 입사시험도 서류 합격이 정해지면 개별로 준비할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에 대비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것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합니다. 내 인생과 내 직장은 내가 만들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채용의 틀을 벗어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물론 제 채널은 채용 자체에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고 저 역시도 그걸 도와드리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여러분보다 미리 조금 더 해본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0대 1의 경쟁률, 나 아니어도 나 대신 일할 사람 450명이나 있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회 전체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받게 될 연봉, 직장을 다니면서 누리게 될 복리 후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업무와 자리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며 희소성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사를 하시면 느끼게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고액 연봉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투입하는 노동력, 그것들에 비해서는 어림없이 적은 약정된 수수료에 불과할 겁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치가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재용 회장이나 정용진 부회장이 있는 그 자리의 경쟁률을 측정할 수나 있을까요?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나요? 금수저들이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요? 이혜진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요? 김범석 의장은? 그럼 백종원 대표는요? 아직도 너무 다른 세계 사람들인가요? 토스 이승건 창업자,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 클래스 101 공대선 대표는요? 이 사람들이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시절에도 특별해 보였을까요?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경쟁률 박터지는 자리만 찾아다니다가 저렇게 성공했을까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부업으로 시작하기 쉽고 초기 비용도 적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커머스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죠. 전국의 저평가 아파트를 찾고 금매를 찾고 경매에 입찰하고 시장을 분석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알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버가 될 수도 있죠. 간단한 세 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제가 실제로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대체할 수 있나요? 세상의 부는 자리의 경쟁률에서 나오지 않고 경쟁률이 낮고 없는 자리에서 노력하고 승리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 생활과 노동소득을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 직장 생활을 버티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저도 지금은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지만 오랜 시간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결이 다른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경쟁률이라는 걸 생각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조차 그 자체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남들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싶다, 남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직장과 채용이라는 틀을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 경쟁률이 낮고 오히려 없는 자리가 사회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구독자님이 질문을 하신 건 사실 단순한 궁금증과 호기심일 수도, 아니면 제 예측대로 정말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넘겨짚고 오버해서 주제 넘는 조언들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혹시나 이번 영상으로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률이란 키워드 하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화두가 되었고, 여러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은 정보와 견해가 있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아주시는 모든 댓글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